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얼마 전 한 회사가 한국형 OS를 선보이는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한 꽤 큰 행사였는데요. 그만큼 이 한국형 OS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난 후 인터넷에 올라오는 반응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보통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면 축하해 줄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외로 이제 와서 왜 OS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꿍꿍이인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까지 굉장히 좀 날선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한국형 OS를 개발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OS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OS 하면 컴퓨터용도 있고 스마트폰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OS가 정확히 뭡니까? 일단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죠. 예. 보통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PC에서는 윈도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바로 OS입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좀 집사 같은 존재인데요. 사실 한 60에서 70년 전 초기 컴퓨터 시대에는 이 OS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했는데요. 그것도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초기 컴퓨터 중 하나인 ENIAC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 배선을 꼽았다 뺐다 하면서 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했고요. 예. 또 보통은 일단 손으로 쓰고 그 청공 카드에 옮긴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컴퓨터에 스위치를 달아서 그걸 껐다 켰다 하면서 입력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아마 상상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예. 당시 컴퓨터 성능이 정말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빨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컴퓨터를 제대로 못 써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프로그램을 입력받아 놓고 실행시킬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OS인데요. 그러니까 지구인인 우리가 컴퓨터라는 외계인과 대화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이때쯤 이제 만들어진 거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OS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이 OS가 없으면 우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 종류를 보고 이제 스마트폰을 고르는 거고요. 네, OS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한국형 OS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한국형 OS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는 그동안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1991년에는 국가연구과제로 KDOS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었고요. 또 2005년에는 리눅스에 기반을 둔 부요가, 또 2014년에는 한국형 오픈소스 OS인 하모니카 프로젝트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시죠. 예. 시도는 여러 번 있었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윈도우 같은 기존 OS의 지배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인데요. 관공서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 윈도우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막상 정부 주도로 만들어 놓고도 정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MS에서 이 윈도우 XP를 지원 종료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탓이고요. 예. 이번에 팀엑스에서 한국형 OS를 만들겠다고 들고 나온 것도 그런 이유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윈도우 XP 지원 종료로 인해서 이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원하는 곳은 많으면 이 수백만 달러 이르는 거액을 따로 지불해야만 했는데요. 예. 뭐랄까 좀 기술 종속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안주하고 있었던 대가죠. 이 때문에 정부에선 2014년부터 어떤 대안 OS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액티브 X 문제를 해소하고요. 보안성을 높이는 곳에 중점을 뒀는데요. 현재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엑스가 한국형 OS 이번에 발표한 곳인데 원래 미들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과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 현재 한국 시장 1위인 업체거든요. 예. 여기에 데스크탑용 OS를 덧붙여서 좀 납품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나 이 공공기관용 시스템 역시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좀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또 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2009년에도 한번 이런 한국형 OS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오픈 소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부정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에 지켜본 사람들이 발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자체적인 OS 만들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뭐 스마트폰 노키아 신비안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예. 윈도우 모바일 버전도 그다지 그렇게 성공을 거두진 않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한국형 OS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요. 예. 그때가 좀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만 TMX OS가 잘 만들었다라고 해도 정말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조달용으로는 몰라도 일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워낙 윈도우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편이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는 약 74%,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독자적인 OS를 만드는 경우는 이제 북한의 붉은 별 같은 경우를 빼면 별 많지 않고요. 또 만들었어도 대부분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호남 기린 공사가 만든 리눅스 배포판인 우분투 기린입니다. 중국의 자체 OS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인데요. 중국 정부의 현재 공식 OS로 지금 채택되어 있으며 델사에서 중국에 판매하는 PC 약 42%에 이 OS가 탑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많이 쓰이는 OS로는 애플 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OS X와 구글 크롬북에 탑재된 크롬 OS가 있습니다. 크롬 OS는 특이하게 대부분의 작업을 인터넷 웹페이지와 웹 앱으로 처리하는 OS인데요. 예. 현재 미국 교육용 컴퓨터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윈도우 점유율이 한국이 98%, 예.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형 OS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OS 쪽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일단 PC OS가 아닌 이 스마트폰을 폰용 OS로는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예. 아마존에서 자체 개발한 태블릿 PC에 이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를 커스터마이징한 파이어 OS를 탑재했었고요. 샤오미 역시 중국 내에서는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를 자체 수정한 OS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선 리눅스 기반 타이젠 OS 탑재 스마트폰을 이미 출시한 적이 있고요. 그 밖에 우분투 터치나 중국에서 개발한 COS, 최근 안드로이드와 애플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알려진 알리바바에서 개발한 윤OS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노키아에서 OS를 만들던 팀이 나와서 만들고 있는 CLPC OS입니다. 예. 투자 실패로 망할 줄 알았다가 MWC에 좀 새로운 CLPC OS 스마트폰을 출시함으로써 좀 아슬아슬하게 생존 신고를 한 OS인데요. 예.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OS 하나만큼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써보시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요. 그래요. 다만 다른 OS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서 살아남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 생태계를 워낙 거대 IT 회사들 몇 개 회사가 다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후발주자들이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 미래 운영체제 OS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OS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에 탑재 가능한 그러니까 자가 적응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자가 적응형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탑재해서 음성이나 제스처, 어떤 우리의 주변 환경을 스스로 파악하고 응답할 수 있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갖추는 것입니다. 어떤 OS가 여기에 먼저 도달해서 어떤 패권을 차지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더 나은 생태계를 갖추는 OS가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형 OS도 잘 만들어져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한국형 OS와 OS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